함수단원, 대단원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먼저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각을 나타내는 동경의 위치가 사분면이 다른 하나를 고르는 것입니다. 자, 여러 가지 각이 나왔을 때 우리는 모든 각들을 일반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얘기를 배웠습니다. 한 바퀴가 360도이기 때문에 360도 곱하기 바퀴수, 이때의 n은 정수가 될 수 있어요. 플러스 알파도, 이때의 알파는 0부터 360 사이에 있는 수에 대한 각도를 의미할 거예요. 이거 또는 우리가 호도법을 활용해가지고 한 바퀴가 2파이라는 호도 라디안을 나타내기 때문에 곱하기 n 바퀴수 플러스 세타, 이때의 세타는 0부터 2파이 사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이 모든 각들을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알파도 또는 세타로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920도입니다. 920도는 360도 곱하기 세 바퀴를 하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즉 두 바퀴가 될 거예요. 두 바퀴만 하면 720도가 되기 때문에 플러스 200도가 됩니다. 즉 제 3, 4분면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 두 번째 마이너스 520도가 있어요. 마이너스 520도 360도 곱하기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두 바퀴를 돌았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720도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플러스 200도를 해서 제 3, 4분면 각이다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3번 마이너스 6분의 5파이예요. 자, 마이너스 6분의 5파이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6분의 5파이만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좌표축이 있을 때 마이너스 6분의 5파이 음의 방향으로 채파이가 되지 않게 이렇게 각이 이동하기 때문에 몇 사분면 각이겠어요? 제 3, 4분면 각이구나 우리가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가 있겠고, 3분의 4파이 또한 우리가 이 녀석은 제 3, 4분면의 각이다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 각도가 3분의 4파이면 파이보다는 크기 때문에 이렇게 각의 크기가 잡혀서 바로 제 3, 4분면이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5번이 무엇이냐? 4분의 11파이래요. 4분의 11파이는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4분의 8파이 더하기 4분의 3파이기 때문에 2파이 플러스 4분의 3파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제 2, 4분면각이다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즉 따라서 우리가 일반각으로서 60분법과 그리고 호도법을 표현한다면요, 몇 사분면각인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쓰면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 원점5와 점 P 1,1을 지나는 동경 OP가 되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자, 이거 무슨 표현이에요? 아주 각에 대한 상악함수의 값의 완벽한 정의에 입각한 표현 방식이 될 겁니다. 자, 1,-2라고 했어요. 그러면 1,-2면 여기에 있는 점 P가 될 겁니다. 그러면 동경은 바로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때 그려지는 각의 크기가 이렇게가 지금 세타다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냐? 바로 그쵸,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원을 그릴 거예요. 반지름의 길이가 아직은 모르지만 일단은 이것이 동경과 만나는 점이 있을 거예요. 자, 얘를 P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 녀석을 1,-2라고 했을 때 P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파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삼각형을 우리가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삼각형을 그리게 된다면 우리는 이 길이가 1, 이 길이가 2이기 때문에 바로 빗변의 길이 r, 원의 반지름은 루트 5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즉 따라서 이에 따라서 사인 세타 값은 루트 5분의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 r분의 y니까요. 그리고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니까 루트 5분의 1이구나 우리가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따라서 선생님이 말했지만 삼각함수의 값을 구하는 방법은요, 되게 무궁무진하게 다양할 수가 있어요. 삼각형을 활용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정의에 입각해서 구하는 방법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만 한다는 거 선생님이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 문항 풀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타가 제 2, 4분면에 가기 때 다음을 간단히 하시오 라는 겁니다. 세타가 제 2, 4분면에 가기다. 그럼 뭐예요? 사인 세타만 양수고 코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는 모두 음수를 나타낼 거예요. 자, 그럴 때 주어진 식을 다음과 같이 바꿔보겠습니다. 절대값 사인 세타는 뭐겠어요? 그냥 사인 세타가 될 거고,
루트 코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세타가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 플러스 2 탄젠트 세타인데 탄젠트 세타는 지금 음수이기 때문에 이때는 마이너스가 붙여서 마이너스 2 탄젠트 세타가 될 거예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분 사인 세타는 탄젠트 세타이기 때문에 이 값은 마이너스 3 탄젠트 세타다, 이렇게 우리가 구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얼싸안코에 대한 내용을 선생님이 한 번 더 강조할 테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숙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선생님과 함께 5번 문항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항. 세타가 제3, 4분면에 가기래요. 그럼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세타가 제3, 4분면 이게 되면 탄젠트는 보기와 같이 양수예요. 하지만 사인과 코사인 값은 무엇? 음수라는 거 우리 반드시 알아두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 보겠습니다. 세타가 제3, 4분면에 가기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정의에 입각해서 한번 다음과 같이 보겠습니다. 제3, 4분면에 가기 때문에 동경을 선생님이 한번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세타는 바로 이만큼을 의미하게 될 텐데 여기서 우리가 원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원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럴 때 동경과 원이 만나는 점을 우리가 만약에 P라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이때 X축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서 다음과 같이 직각 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때 탄젠트가 4분의 3이래요. 탄젠트 세타가 4분의 3이다. 이 말은 무엇이냐? 밑변분의 높이가 4분의 3이니까 이 길이는 마이너스 3, 이 길이는 마이너스 3일 거예요. 그러면 R값은 얼마? 5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으니까 사인 세타 값은 R분의 Y 마이너스 5분의 3이 될 거고,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마이너스 5분의 4다. 우리가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들 꼭 구해주시 바라고. 자, 혹여나 우리가 이 방법도 활용해 볼게요. 바로 뭐냐면 삼각형을 이용한 방법이에요. 자, 다음과 같이 세타가 제3, 4분면의 각이지만 X축과 이루는 각은 분명히 양수일 거예요. 자, 방금 선생님이 말한 건 이거예요. 자, 이렇게 있을 때 분명히 세타는 이만큼이 세타예요. 하지만 X축과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는 이만큼이 될 겁니다. 즉 얘를 선생님이 한번 그냥 세타가 아니라 세타 프라임이라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이용할 수 있냐? 바로 이 세타 프라임을 활용한 예각 삼각형을 다음과 같이 그려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기다가 세타 프라임에 대한 예각 삼각형을 그리게 된다면 이 탄젠트 세타 프라임 값은 바로 4분의 3일 거예요. 그러면 이 길이가 4, 이 길이가 3. 그림이 조금 이상하지만 됐으니까 빗변의 길이가 5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분명히 사인 값은 5분의 3이고 코사인 값은 5분의 4라는 걸 알지만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활용한다? 원래 세타는 제3, 4분면의 각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세타 프라임을 지워준과 동시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값을 구할 수도 있다는 것.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 반드시 값을 구하는 연습을 해보시기를 선생님이 강력하게 권장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선생님과 한번 7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는 간단한 예제가 될 거예요. 자, 7번.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의 두근이 사인 코사인일 때 상수 a 값을 구하시오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는 어떤 방정식 고등학교 1학년 때 봤어요. 방정식 두근이 얼마다? 그러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일 거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곱은 2분의 a가 될 거예요. 자, 우리 이 두 가지를 보면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을 활용한다는 거. 그러면 위에 있는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를 제곱하면 4분의 1은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에요. 빠르게 해볼게요. 그러면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 나오니까 1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예요. 근데 얘는 뭐예요? 1 플러스 a가 되니까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우리가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의 지식은 이렇게 계속 활용되니까 우리 반드시 숙지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선생님과 함께 옆 페이지 11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 플러스 2분의 파이는 fx를 만족하는 함수 fx를 보기 위해서 고르시오라는 말이에요. 자,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fx 플러스 2분의 파이가 fx다. 자, 이 녀석을 통해서 우리는 주기가 2분의 파이가 된다.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이것은 거짓이에요. 이것은 거짓입니다. 주기라는 것은 fx 플러스 p가 fx가 되게 하는 최소의 p라는 조건이 들어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2분의 파이가 최소라는 말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 녀석은 주기라는 맛을 우리가 보장할 수가 없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얘가 2분의 파이 간격마다 같은 값이 반복된다라는 것만 접근하면 되는 거예요. 자, 기억을 볼게요. fx는 2분의 1 사인 4x가 있습니다. 자, 이 첫 번째 기억의 주기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기억의 주기는 4분의 2파이가 되니까 2분의 파이예요. 자, 그 말은 뭐겠어요? 이 녀석이 2분의 파이 간격으로 같은 값이 반복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선생님이 말했어요. 위에서 fx 플러스 2분의 파이는 fx, 이 녀석은 주기가 2분의 파이다? 아니다. 단지 2분의 파이 간격으로 같은 값이 반복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기억은 맞는 말이다.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니은 함수의 주기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2 코사인 4x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4분의 1분의 2파이니까 8파이예요. 이 말은 뭐예요? 8파이 간격으로 같은 값이 반복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2분의 파이 간격으로 같은 값이 반복된다? 아직은 보장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8파이만큼의 한번 x 회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순환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니은은 탈락입니다. 자, 디귿의 함수의 주기를 볼게요. 자, 디귿 함수의 주기 탄젠트이기 때문에 얘는 2분의 파이다 이렇게 그려볼 수 있어요. 즉 따라서 2분의 파이 간격으로 같은 값이 반복되기 때문에 디귿도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억 디귿.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단장 fx 플러스 2분의 파이가 fx 이 말을 보자마자 이것을 절대로 선생님이 말하지만 주기로 오해는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쌤이 한 번만 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으로 한번 같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3번 0, 2분의 파이 사이일 때 2파이 사이일 때 사인 x는 루트 3 코사인 x를 푸시오라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두 개 함수를 모두 그려야 되나요? 아니요. 우리는 방정식이잖아요. 항상 방정식이 있을 때 우리는 x값으로 나누는 버릇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코사인 x로 한번 나눠볼게요. 자, 첫 번째 일단은 코사인 x가 0이 가능할까라고 궁금해 볼게요. 자, 코사인 x가 0이면요 사인 x도 분명히 0이 돼야 돼요. 즉 사인 x와 코사인 x를 모두 0이 되게 하는 x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얘는 탈락이기 때문에 따라서 코사인 x는 0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식을 양변의 코사인 x로 나눠볼게요. 그러면 코사인 x분의 사인 x는 루트 3이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코사인 x분의 사인 x는 우리는 탄젠트 x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탄젠트 x가 루트 3이 되게 하는 x값을 우리는 구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0과 2파이 사이에서입니다. 자,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 여러분들 다들 잘 그릴 수 있는지 선생님이 한 번 더 확인할게요. 자, 여기 점근선 x는 2분의 파이 그리고 여기 점근선 파이 간격이기 때문에 2분의 3파이. 자, 선생님이 이 그래프를 조금 더 이렇게 축을 연장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2파이까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서는 이렇게 갔다가 찍고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서도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를 그린다는 거 우리 충분히 알고 있을 거예요. 이때 여기는 바로 파이 값을 나타낸다라는 것 또한 다들 알고 있을 거라 쌤이 믿겠습니다. 여기는 0이고요. 자, 그러면 y는 탄젠트 x와 y는 루트 3이라는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y는 루트 3이라는 직선을 그려볼게요. 그럼 교점이 생겼습니다. 몇 개? 2개가 생겼어요. 자, 교점이 2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근이 몇 개다? 2개라는 것쯤은 충분히 알 수 있고요. 자, 그 값은 얼마일까? 대표적으로 여기는 분명히 제1사분면의 각에 위치해 있어요. 제1사분면의 각에서 탄젠트 x가 루트 3이 되게 하는 대표적인 x값 누가 있습니까? 3분의
파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탄젠트 함수는 주기가 얼마? 파이예요. 즉 파이 간격으로 이렇게 반복되기 때문에 플러스 파이, 즉 3분의 4파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해는 얼마다? 바로 3분의 파이와 3분의 4파이임을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당황하지 말고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우리의 주 방법이다라는 거 한 번 더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미나 1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5번입니다. 모든 실수의 x에 대하여 2차 부등식, 이것이 성립하도록 하는 세타값의 범위가 저것일 때. 자, 적혀 있어요. 아니 무슨 말일까요? 하지만 여러분들 딱 보자마자 떠올려야 돼요. 모든 x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한다.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 우리 이거는 바로 판별식이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따라서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다른 누굽니까? 4 코사인 세타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 값이 즉 판별식이 어떠해야 돼요? 0보다 작거나 같다가 성립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전개하면 16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4가 이거를 만족하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가 바로 4분의 1을 만족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해는 바로 코사인 제곱 세타가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에 위치하는구나 라는 것을 얻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푸냐? 우리 그래프를 배웠잖아요. 자, 여기다가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근데 단 세타가 지금 보니까 0과 파이 사이래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0부터 파이까지의 값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2분의 파이고요.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의 그래프는 이렇게 출발해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코사인 그래프는 여기 1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이어지는 그래프를 나타내게 될 거예요. 조금 그래프 형태가 살짝 찌그러지긴 했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1까지다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니까 여기에 있는 y는 2분의 1, 그리고 여기에 있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에서 함수값을 갖게 하는 x값이에요. 즉 어디 부분이겠어요? 자, 여기서의 교점 이만큼부터 여기서의 교점 여기가 있을 때 바로 이만큼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코사인 x가 2분의 1이 되게 하는 대표적인 x값 바로 3분의 파이라는 것들을 우리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가 3분의 파이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옆쪽에 있는 것은 정확히 2분의 파이를 교점으로 양쪽의 대칭을 이루고 있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즉 바로 여기가 3분의 2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따라서 세타 값의 범위는 3분의 파이에서 3분의 2파이구나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x에 대한 방정식,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은요 꾸준히 여러분들 주위에 계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숙지해서 이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꼭 공부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내용부터는 선생님과 다음 영상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